어쨌든 저는 이제 와이프 때문에 살면서 처음으로 티파니 매장도 같이 가보고 르에베도 가보고 그 순간 행복을 산 거잖아요, 어쨌든. 그리고 이제 제가 그 돈을 아껴서 제가 이제 용인의 아파트도 매수했죠. 최고점에 매매해가지고 이제 지금 1억 4천이 떨어졌어요. 사실 좋아하면 주고 싶은 건 당연하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누구는 명품 사다 줘도 되는 사람이고 누구는 아닌 사람이고 그리고 나중에는 그 가격이 점점 더 올라가요. 이 사람한테 좀 더 어필을 하고 좀 신뢰를 주기 위해서라도 미래적인 판타지를 많이 자극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소비나 뭐 돈에 대한 거는 남자들 굉장히 예민한 이슈니까 친구들 이제 얘기 들어봐도 오마카세든 골프든 올리면은 보통 세 개 다 있어요. 골프 사진 올리면은 내리면 오마카세 있고 내리면 호캉스에서 샴페인 있고 안 써도 될 선입견을 쓰는 경우도 있다. 남자들은 돈 쓰는 거 애정인가요? 정말 남자들은 그 여자한테 돈 쓰는 게 애정의 크기일까요? 제 남자친구는 저한테 돈 안 쓰거든요. 야망이 큰 사람이라서 성공에 대한 꿈이 있어요. 그걸 이루기 위해서 지금 열심히 살고 있고 돈도 아끼고 그래서 그냥 그러려니 했는데 돈 쓰는 거 아까워하는 게 느껴질 때마다 좀 그래요. 궁금해요 진짜. 돈 이꼬르 애정인가요? 사실 저도 이걸로 악플을 엄청 받아봤어요. 사실 영상의 뜻은 그게 아니었거든요. 이렇게 가성비를 따지는 사람은 걸러라 였는데 사실 요즘에 그 가성비라는 말을 너무 사람한테도 많이 붙이는 것 같아요. 맞아요. 가성비 애인 이렇게. 네. 누구는 명품 사다 줘도 되는 사람이고 누구는 아닌 사람이고 이런 식으로 많이 따지는 것 같아요. 사실 좋아하면 주고 싶은 건 당연하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뭐 하나 줄 때도 너무 많이 따지는 게 아닌가, 좋아하는 사람한테. 저는 여기에 대해서 좀 그 남자분들의 의견도 얘기를 해드리고 싶은 게 어쨌든 연애 시장에서는 남자가 돈을 더 많이 쓰는 게 사실 국룰이잖아요. 그게 이제 일반적인 분위기고 저도 그냥 웬만하면 다 사요. 별로 가성비 안 따지고 사긴 하는데 그래도 돈 쓰는 거 이꼬를 애정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 자체가 좀 부담이다. 아까 지금 사연자님도 얘기한 게 남자가 좀 돈 쓸 때도 많고 돈을 아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때는 저는 편의점에서 좀 원 플러스 원 사서 벤치에 앉아서 꽁냥꽁냥 거리는 젊을 때는 그래도 된다. 힘들 때는 그래도 된다. 라고 생각은 하긴 해요. 무조건 돈 쓰는 거 이꼴 애정이라고 표현하는 거는 약간 무리가 있지 않나 생각은 드는데 또 여자분들은 또 아닌 경우도 많더라고요. 이게 되게 많이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여자분들이 사실 저 같은 좀 연애 유튜버들의 잘못도 있습니다. 왜냐면 영상 만들 때 남자는 여자한테 관심이 있으면 돈과 시간을 쓴다. 맞죠? 이걸 반박할 수는 없죠. 근데 애초에 돈이 많거나 원체 시간이 많은 남자들은 그 돈 시간 쓰는 거 별로 안 어렵거든요. 그렇죠. 난 돈이 너무 많은 사람이에요. 근데 얘 만나서 이런 것도 사주고 저런 것도 사주고 그래도 별 타격이 없는 사람이 돈을 쓰는 거랑 그냥 꼬박꼬박 지금 열심히 뭔가 하루하루 좀 모아서 뭔가를 해야 되는데 그래도 내가 여기서 얘를 위해서 이렇게 쓰는 거랑은 같은 10만 원이라도 완전히 다르거든요. 그 손흥민이 몇백만 원짜리 패딩 사는 건 직장인이 껌 하나 사는 거랑 똑같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뭐 맨날 바빠서 어디 회의 가야 되고 여기저기 시달리는 사람이 잠깐 짬내서 커피 한 잔 마시러 오는 거랑 일을 하지 않아서 24시간이 다 4시간인 사람이 만나서 뭐 한 5시간 노는 거랑 이것도 체감이 완전히 다르다고 생각해서 저도 되게 동의하는 게 저는 그 시간이랑 에너지랑 돈이 그 총량이 사랑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뭐 여기 있는 모든 분들한테도 10,000원의 가치가 다 다를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돈을 많이 쓴다고 해서 오히려 그게 이 사람한테는 가장 쉬운 방식일 수도 있단 말이죠. 돈을 쓰는 것과 애정의 그 연관관계에 대해서 연구 결과가 있어요. 미시간 대학교에서 이제 연구한 건데 돈을 데이트에 많이 쓰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 중에 어떤 사람을 데이트 상대로 선택을 하겠냐. 그런데 68%가 돈을 아끼는 사람, 돈을 더 쓰지 않는 사람을 선택을 하겠다. 그래서 그 분석 결과에 대한 내용은 돈을 아끼는 사람은 상대적으로 자기 통제력이 강한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무슨 관계에 문제가 생겼을 때 상대방에 상처를 주는 얘기를 하지 않고 또 뭔가 유혹에 빠지지 않고 이런 부분을 통해서 진지한 연애 대상으로 선호를 하는 경향이 있다고 본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좀 동의하는 편이라서 돈 쓰는 게 곧 애정인가요? 한다면 저는 꼭 그렇지는 않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일단은 여자들이 상대를 진짜 좋아하면 상대가 쓰는 돈을 되게 아까워해요. 귀한 시간 내고 귀한 시간 일하고 힘들고 근데 그 와중에 나를 보러 오고 같이 여행을 가려고 조금씩 아끼고 이게 사실 얼마나 사랑스러운 행동이에요.
이 사람이 나한테 애정을 주는 행동이기 때문에 여자들도 진짜 좋아하면 아끼라고 합니다. 돈을 왕창왕창 쓰라고는 안 하거든요. 하지만 이 사람이 돈을 얼마나 쓰는가가 아니라 이 돈을 어떻게 쓰느냐, 나한테 어떻게 쓰느냐는 굉장히 중요하죠. 그쵸. 이게 또 경제적으로 좀 여유 있는 남자들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돈 쓰고 치아 부자 뭐 이런 게 있잖아요. 그냥 돈 쓰고 치워. 그리고 돈 썼으니까 너 맛있는 거 먹었잖아, 좋은 거 먹었잖아, 내가 좋은 거 해줬잖아, 이렇게 하고 오히려 진심이 없어서 돈을 그냥 팍팍팍 써버리고 치우는 그런 경우도 있더라고요. 돈 쓰는 걸로 애정을 합리화하는 거죠. 애정을 줬다고. 난 충분히 했다. 이 정도면 됐지. 저도 이런 얘기를 되게 많이 들어봤어요. 왜냐면 저는 이제 인스타 속에서 화려한 곳을 많이 가고 사실 그렇게 좋은 데 가면 사진을 많이 올리잖아요. 그러니까 엄청 부담을 많이 가지더라고요. 근데 그런 곳을 가자고 하지 않았는데 이미 남자들도 부담감을 느끼는 거죠. 이렇게까지 써야 한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는 거고. 돈 많이 들어가는 여자처럼 보인다. 요즘에 뭐 남자들 사이에서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커뮤니티에서 골프 치러 가는 사진과 그 또 뭐였죠 하나가? 오마카세요? 아 오마카세 맞다. 아 호캉스 사진. 이렇게 세 개의 사진이 다 있는 사람은 걸러라, 이런 여자는. 부담스러우니까. 아니 그냥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저는 걸러야겠네요. 라고 하는데, 그래도 여기 있는 사람들이 다 그래도 인플루언서고 이미지가 되게 중요하고 또 그것도 하나의 컨텐츠잖아요. 그래서 저는 인플루언서를 전문적으로 이제 하는 사람이라면 저는 괜찮다고 생각해요. 그들은 보면 사진을 따로 찍는 일정도 있더라고요. 맞아요. 그거를 보면서 와 진짜 열심히 산다. 오히려 저는 되게 멋있어 보이는데 그게 아닌데도 그냥 가는, 그건 이제 거르는 게 맞는 정도 모르겠지만 이제 그분들은 좀 경제적으로 풍족한 남자 아니면은 좀 감당하기 어렵지 않나. 라이프 스타일이 좀 많이 다른 사람을 좀 피하자 이런 건 거죠? 그분들도 자기가 벌어 자기가 그냥 가고 올리는 거면은. 근데 남자친구랑 같이 가면 남자친구가 내야 될 상황이 아무래도 많이 생기지 않을까요? 남자들이 압박감을 가지죠. 왜냐면 내가 남자인데 남자친구인데 그래도 이 정도는 해줘야지라고 생각을 많이 하더라고요. 해주고 싶으니까. 못 해주면 또 자괴감 느끼거든. 맞아요. 그것 때문에 저도 힘들었는데 이게 소비 패턴이 좀 맞아야 되는 거기는 해요. 안 그러면은 서로 트러블이 생길 수밖에 없더라고요. 내가 내 돈을 쓰는데도 상대방의 눈치를 보게 되고 상대도 돈을 쓰는데도 눈치를 보게 되고 이거는 별로 좋지 않은 것 같아요. 서로에게 안 좋네. 저도 라이프 스타일이 좀 비슷한 사람이랑 잘 맞고 일단 이해를 할 수가 있으니까. 그런데 왜가 이렇게 얘기해버리면은 사실 할 말이 없잖아요. 뭐 먹고 싶으니까 가는 거고 치고 싶으니까 가는 거지. 인플루언서 아닌 분들이 보통 이제 오마카세든 골프든 올리면은 보통 세 개 다 있어요. 골프 사진 올리면은 내리면 오마카세 있고 내리면 호캉스에서 샴페인 있고. 근데 제가 20대 남자니까 친구들 이제 얘기 들어봐도 누굴 소개를 받았다 그러면은 가장 먼저 이제 카톡 부사로 얼굴을 확인하고 인스타 아이디를 검색을 합니다. 들어갔는데 이제 앞에 딱 돈 페리뇽 사진 들고 막 이러고 있는 거죠. 그러면은 뭔가 이제 물론 이제 어떤 말씀이잖아요. 내가 이런 거 좋아하니까 그냥 뭐 이렇게 올릴 수도 있지. 근데 굳이 좀 안 써도 될 선입견을 쓰는 경우도 있다. 특히 뭐 소비나 뭐 돈에 대한 거는 남자들 굉장히 예민한 이슈니까. 인플루언서라던가 이런 게 좀 직업으로 있는 분들은 당연히 그런 거겠지만 자칫했다가 좀 사치스러워 보일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이런 건 조금 좀 조심해야 될 필요도 있지 않을까. 실제로 제가 중매술사 나갔을 때도 어떤 남자분이 그 자수성가 하신 분인데 자기가 어떻게 힘들게 이렇게 벌어온 수입을 결혼할 사람이 팍팍팍 쓰는 게 너무 싫어서 메인 조건 중에 하나로 그 인스타에 골프 사진이 없는 여자를 있는지 막 살펴보고 막 이런 것들도 있더라고요. 파티 사진이 있고 뭐 이런 것들은 좀 별로다. 근데 그것만 봐도 사실상 이게 편견이라는 건 대체적으로 그런 어느 정도의 확률상 통계잖아요. 그래서 굳이 없는 편견을 만들지 않아도 되지 않나. 근데 오히려 좀 그럴 수도 있어. 그런 오마카세든 골프든 마음껏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에요. 예를 들어서. 근데 만약에 떡볶이 사진 올려놓고 너무 행복하게 친구랑 떡볶이 먹는다고 하면 이 역시 좀 더 반전으로 들어갈 수 있거든요. 그리고 좀 제가 여러 명의 이야기를 듣고 상담을 해본 바 자본이 많은 남자분들이 전 옛날 다르게 생각했었거든요. 돈이 많은 남자니까 돈을 많이 쓰고 돈을 많이 번 사람을 좋아하겠구나 했는데 결혼 정년기에 되면은 그래도 좀 소박하고 돈을 좀 모을 줄 알고 아낄 줄 아는 사람한테 좀 더 그런 좀 눈이 가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근데 이게 이제 여자가 남자 볼 때도 이게 마찬가지인 게 저 같은 경우에는 차에 관심이 없거든요. 근데 이제 유튜버를 하고 뭐 이것저것 저도 이제 사업을 하다 보니까 어느 정도 수입이 이제 일반인보다는 좀 높잖아요. 근데 저는
2012년형 YF 소나타를 타고 다녀요. 지금도 여전히. 그리고 바꿀 생각이 별로 없어요. 오히려 그래서 저는 뭐 차 때문에 뭐 아니면 내 능력을 과시하지 못해서 여자한테 어필이 안 됐던 적은 단 한 번도 없어요. 저도 총각 때. 와이프도 오히려 오빠가 막 BMW 타고 다니고 막 독삼사 이런 거 타고 다녔으면은 오히려 나는 지금처럼 결혼을 빨리 생각하지 않았을 것 같다. 저는 그 말 완전 공감합니다. 저도 완전 공감해요. 그래서 그 연구 결과 68%가 돈을 아끼는 사람을 68%가 선택한 이유가 정확히 이 이유지 않나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제 제가 그 돈을 아껴서 제가 이제 용인의 아파트도 매수했죠. 최고점에 매매해가지고 지금 1억 4천이 떨어졌어요. 투자에 재능이 하나도 없어. 이런 남자 어떤가요? 저도 사실 저공해차 끌거든요. 연비도 좋고 그리고 세금도 별로 안 나오고요. 사실 제 입장에서는 사라지는 돈이잖아요. 그런 거를 왜 그렇게 쓰나 싶기도 한데 한편으로는 이 사람이 그거를 슈퍼카를 좋아하고 외제차를 좋아하면 그거는 내가 뭐라고 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나의 기준은 될 수 있다. 근데 그게 요즘에 또 최근에 법이 바뀌어가지고 그 법인으로 한 차는 8천만 원 이상 차는 또 연두색 이렇게 번호판이 달린다 하더라고요. 또 그게 또 간지다. 연두색 번호판이면 법인이니까. 괜찮을 수도 있지 않을까. 주제가 점점 산으로 가고 있는데 돌아오기 위해서 댓글 반응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자든 남자든 돈과 애정은 비례함. 남자는 진짜 좋아하지 않는 여자에게는 먼저 지갑을 꺼내지 않는다. 팩투더폭. 새들도 예쁜 꽃 주워다가 암놈한테 선물 주는 거 보면 모르겠나요? 남자들이 자기가 좋아하는 취미에 얼마나 막대한 돈을 쓰는지 알지? 자기가 공을 들이는 여자에게도 마찬가지고 자기가 사고 싶은 차가 있으면 빚을 내서라도 사려고 하지. 현재 돈이 10,000원밖에 없어도 좋아하는 여자한테는 다 쓰고 집까지 걸어가는 게 남자. 여기까지가 이제 긍정하는 의견이었는데 제가 봤을 때 저는 이분들 만약에 성별이 공개가 된다면 거의 대부분 다 여성분들이지 않을까. 그럼 이제 이거를 이제 부정하는 입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연애 초반부터 이거저거 사다 바치고 립서비스가 좋은 놈이 제일 위험한 놈입니다. 한 명씩 사냥하듯이 연애하는 놈이라 목적 달성하면 바람필 확률도 매우 높고 그렇다고 받기만 하고 진도도 안 빼주면 미친놈으로 돌변할 확률도 높습니다. 여자들은 돈에 비례해서 명품 받으면 당연한 사랑으로 생각하나 봄? 무조건 받을 생각만 함? 니는 베풀 생각을 안 해? 그냥 돈 쓰는 양만 보면 안 되고 전에 만났던 사람에 비해 많이 쓰는지 덜 쓰는지를 봐야 함. 일단 앞에 두 분은 이건 남성분이 확실하고 네. 그리고 마지막 댓글이 굉장히 흥미롭네요. 그러니까요. 거의 관통하는 댓글이네요. 그 전에 만났던 사람한테는 간도 쓸게도 다 내줬다가 내가 그렇게 써봤더니 결국에는 남는 게 없더라 하고 나한테는 갑자기 안 쓰는 그런 사람은 그건 좀 미친 거지. 마지막 댓글 같은 경우에는 애정에 비례하는 거죠, 오히려. 네, 그렇게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아 그러네요. 새들도 예쁜 꽃 주워다가 암놈한테 선물 주는 거 모르겠냐. 이것도 굉장히 맞는 얘기인 것 같긴 해요. 사실 더 주고 싶은 것도 맞는데 무리해서 주진 않는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명품 선물은 안 좋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마음에 드는 이제 암컷한테 맛있고 통실통실 살이 잘 오른 벌레를 물어다 주는 거는 사랑인데 갑자기 막 뱀이랑 싸우고 갑자기 막 사마귀를 물어다 주려고 막 싸우고 막 다쳐가지고 피 철철 흘리고 이런 정도는 좀 뭐랄까 객기지 않나. 저도 이거 보고 근데 딱 생각이 드는 게 어떤 종이었는지는 기억이 안 나는데 새들 중에 구애의 춤을 통해서 암컷에게 이제 네, 암컷에게 사랑을 얻는 그런 새가 있대요. 그래서 그 새는 한평생을 그 춤 연습을 한대요. 근데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시간과 에너지에 저는 해당한다 생각을 해서 아까 제가 말을 했던 것처럼 돈, 시간, 에너지 이게 좀 같이 좀 봐야 되지 않나. 근데 이거는 확실한 것 같아요. 내가 이제까지 줘본 적이 없는 걸 줬다면 그거는 찐사랑이다. 왜냐하면 저 같은 경우에는 진짜 정말 진짜 양심에 손을 얹고 모든 걸 걸고 저는 여자한테 명품 선물을 해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었는데 명품 브랜드 관련된 것도 선물해본 적이 없어요. 지갑조차도. 과거에 그녀들은 좀 서운해할 수도 있지만 어쨌든 저는 이제 와이프한테는 살면서 처음으로 티파니 매장도 같이 가보고 르에베도 가보고 뭐 그랬다고요? 알지? 이게 결국은 상대가 원하는 걸 주기 위해서 내가 노력을 해서 모아서 주는 거잖아요. 그냥 내가 1,000만 원 있다고 나 1,000만 원 있으니까 1,000만 원 쓸게 이게 아니라 이 사람을 위해서 어떻게 노력하냐. 그게 보여야 한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이제 이 사연에 보면은 이 남자분이 성공을 하기 위해서 5보 전진을 위한 2보 후퇴 정도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이때 여자들은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요? 뭐 이렇게 바로 오케이 그래 내가 다 감수할게 라고 하면은 나중에는 그걸 당연하게 생각하고 진짜 계속 안 쓰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저는 이런 경우가 있었거든요. 제 친구 중에. 그래서 둘 중 하나라고 저는 얘기를 했었는데 너의 남자친구의 상황이 너가 감당하기 어려울 것 같으면 아예 이 남자를 포기하거나 아니면 이 남자를 포기할 수가 없겠으면은 어느 정도 선에서 솔직하게 대화를 해서 데이트 통장을 만들어라. 어느 정도까지 한 달에 쓸 수 있는지. 그렇게 하면은 이제 대화를 통해서 어떤 방법을 찾아갈 수 있는 게 되지 않을까. 그래서 친구는 실제로 그렇게 해서 되게 잘 됐어요. 남자도 꿈을 이뤘고 결혼까지는 못 했는데 어쨌든 엄청 잘 만났어요. 저도 그게 맞다고 보는데 이게 요즘에는 그러다가 고무신 거꾸로 신는 것처럼 다 잘 된 다음에 외면하고 휙 가버리면 어떡하냐 라고 하는데 저는 그것도 감수해야 되지 않나. 제가 집을 샀지만 최고점에 샀고 1억 4천에 떨어진 것처럼. 근데 저는 지금 잘 살고 있고 집이 너무 좋아요. 그래서 전 너무 기뻐요. 1억 4천에 떨어졌지만 주륵 이런 것처럼 너무 손해를 내가 안 보려고 하는 것보다는 좀 감수하고 이 사람에 대해서 그만큼 그 순간에 최선을 다하는 것도 좋지 않나. 그 순간 행복을 산 거잖아요. 어쨌든. 그렇죠. 진짜 가치 투자죠. 제 남동생은 13년을 한 사람하고만 연애를 하다 결혼을 했어요. 저희 올케가 뒷바라지를 거의 다 해준 거죠. 그러니까 취업할 회사도 알아봐주고 면접도 도와주고 제 남동생이 그래서 작은 차를 탔었는데 올케가 어떤 차가 진짜 끌고 싶다고 해갖고 그 차를 10년 넘은 차를 이제 끝내고 올케가 원하던 차를 샀어요. 바꿔주셨어요? 네. 우와. 명의는 누구 명의예요? 웬만한 건 다 올케 명의로 알고 있습니다. 아파트도 그렇고. 아, 찐사랑이네. 그렇죠. 근데 저는 그 바탕에는 항상 올케가 먼저 기다려주고 희생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뚜벅이 시절에도 저는 상봉 살고 올케는 일산 살았거든요. 그럼 차로 엄청 오래 걸려요. 근데 제 남동생이 그 올케를 보려고 단 몇 시간을 보려고 3번을 갈아타서 맨날 갔었어요. 저는 그게 진정한 가치 투자라고 생각을 해요. 내가 돈이 없다면 아니면 돈을 지금 당장 쓸 수가 없다면 내가 가지고 있는 다른 자원들 있잖아요. 뭐 시간이든 아니면 뭐 바쁘더라도 만났을 때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든 뭐 작은 걸 해주더라도 좀 어떤 뭐 아이디어를 낸다거나 좋은 쪽의 가성비를 계속 이제 고민을 한다거나 이런 것들을 보여준다면 믿고 좀 기다려도 되지 않나 싶어요. 저는 그래서 그 믿고 기다린다는 거에 대해서는 저는 오히려 투자할 가치가 있다. 진짜 좋은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는. 이게 여자가 어떤 대답을 해줘야 좋을까라고 만약에 질문해 주신다면은 보통 이제 꿈, 야망 아니면 뭐 사업을 한다거나 전반적인 포커스가 지금보다는 좀 미래 중심적인 게 많이 맞춰져 있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한테 좀 더 어필을 하고 좀 신뢰를 주기 위해서라도 미래적인 판타지를 많이 자극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미래 가치죠. 그쵸. 그래서 저도 유튜브 처음 시작할 때 돈도 되게 없었고 근데 여자친구는 저보다 훨씬 더 빨리 취업했었거든요. 항상 이제 뭐 더 사주고 싶은데도 못 사주고 이 친구가 더 많이 내주고 했는데 그때 구독자 300명인가 있을 때 그 당시에 뭐 아무것도 돼 있는 게 없잖아요. 제일 감동받았던 말이 나한텐 이미 네가 김다리지 이런 얘기 해줬을 때 찢었다. 내가 언젠가는 내가 꼭 달림 만나서 이런 얘기 할 거야 라고 했는데 실제로 만나서 그때 박호님 결혼식 디프리 때 이런저런 이야기하고 그래서 참 그런 그때 되게 좀 미래적인 상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이 사람이 이 계속 있겠고 얘가 울컥하네요. 어떡해. 네, 그래서 좀 그 마음이 너무 알 것 같아요. 네. 두 분 다 얘기하셨을 때 어떤 그 여자분들은 이 사람의 비전까지 사랑해 준 거잖아요. 근데 또 그 동시에 이 사람의 미래에 내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까지 한 거고 또 그게 실제로 된 거니까 좀 감동적이네요. 근데 이제 그게 아니라 이제 투자에 실패하신 분들도 가끔 있잖아요. 열심히 뒷바라지 했더니 바로 갈아타. 이렇게 실컷 내가 참아줬더니 성공하고 떠나가는 남자 뭐 혹은 여자 보통 남자죠. 그런 남자들을 구별하는 방법이 또 있을까요? 저는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면 아까 인스타 보고 걸으신다고 했잖아요. 남자도 인스타 보고 잘 걸을 수 있습니다. 맨날 친구들이랑 와르르 하고 술 먹고 실제로 제가 알았던 남자 인플루언서 분들 중에는 흔히 말하는 돈이 많은 분들을 만나는 분들이 많았어요. 그러면 갖고 싶은 걸 스토리에 계속 올립니다. 거의 뭐 카톡 그 선물 위시리스트처럼? 네.
왜냐면 볼 걸 아니까. 그리고 나중에는 그 가격이 점점 더 올라가요. 그런 경우도 봤어요. 제비 아닌가요? 근데 이제 능력이 있는 분들은 흔히 아까 말해서 돈으로 그 애정을 산다고도 하잖아요. 돈이 좀 있는 게 아니라 많이 있는 분들은 그런 거를 그냥 선물해 주는 게 당연한 사람들도 있어요. 껌값이니까 자기한테는. 이 정도 못 해줄 게 뭐가 있어? 라는 느낌으로. 근데 사실 솔직히 말해서 알아보는 게 쉽지는 않아요. 달라질 사람을 미리 알아본다는 게. 굳이 제가 좀 힌트를 얻는 구간은 사람 다 뒷담화하죠. 내가 좋아하는 사람 앞에서. 좀 나쁘다고 생각 안 하거든요. 근데 뒷담화를 할 때 나 그냥 얘가 싫어하고서 뒷담화를 하는 사람이 있고 그 뒷담화에 계속 위계의 질서나 서열에 되게 민감한 사람도 있어요. 걔는 나한테도 안 되면서 걔는 여기 낄 때도 아니면서 지가 뭐라고 이런 얘기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급 따지는 사람들. 근데 그런 사람들은 나중에 자기가 등급이 올라가고 레벨업을 하면은 조금 더 좀 나한테 좀 서포트해주는 사람은 넌 아니잖아 하고 좀 배제시키는 경향이 좀 있더라고요. 그런 사람 진지게 거르는 방법이라고 한다면 그 남자가 좀 뒷담하거나 안 좋은 이야기할 때 좀 위계 질서를 많이 따지는지 그쪽에 좀 힌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진짜 이거 맞는 것 같아요. 저도 조금 비슷한 게 저 같은 경우에도 이런 비슷한 사람을 만나본 경험이 있거든요. 이 사람은 항상 그 미래에 대한 얘기를 할 때 어떤 신분 상승에 대한 꿈이 더 커요. 뭔가 내 어떤 꿈을 이루고 비전이고 이런 것보다 연애하다 보면 얘기 많이 하잖아요. 이런 경우면 어떨 것 같아? 이런 경우면 어떨 것 같아? 그럴 때 좀 너무 탐내를 이렇게 따지는 사람보다는 감성적으로 그런 사람이면은 좀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요. F가 강한 사람인가요? 예, 좀 F가 있는 사람? 뭐 강하진 않더라도 너무 T보다는 ENTP의 전형인 저로서는 반성을 하겠습니다. 사랑해 와이프.